당신은, 우리는 이러한 능력이 있나요? 뉴스를 쏟아내는 인터넷 포털. 밤낮 없이 방영되는 수백 개의 방송 채널. 우후죽순 생겨나는 1인 미디어와 SNS가 퍼나르는 무수한 정보들. 우리는 지금 미디어 없이 살기란 불가능한 미디어 홍수 시대.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참여형 소비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전에 없던 심각한 사회 문제와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한 식당. 어느 날 아침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SNS에 그곳 가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정보가 올라왔기 때문. 당시 가게가 자리한 동네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재난 문자가 발송되면서 이는 사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한 남자가 장난삼아 올린 거짓 제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글은 3시간 만에 내려졌지만 며칠 동안 쏟아진 문의와 항의 전화에 일할 수 없을 정도로 후폭풍은 컸습니다. 국내 대표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도 한때 가짜뉴스의 골머리를 알아야 했습니다. 백신 프로그램의 설계 지도라 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것. 기사 형태를 띤 가짜뉴스에 대중은 즉각 반응했고 조사 결과 허위로 밝혀졌지만 그동안 쌓아온 기업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2020년 5월) 다수의 언론들은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58%나 감소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가 개학을 미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미 없는 통계였습니다. 또 2018년 8월 한 종합일간지는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으로 떨어졌다는 통계청의 발표를 두고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구 변동 같은 배경은 고려하지 않은 통계 지표의 악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사건이나 주제라도 언론사의 색깔에 따라 여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독자나 시청자 스스로가 뉴스와 기사를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소통의 장. 하지만 인터넷 뉴스나 SNS의 댓글이 반드시 긍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뉴스는 초반에 형성된 여론이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자극적인 댓글은 상대적으로 더 쉽고 빨리 퍼지게 마련이죠. 때문에 뚜렷한 주관 없이 기사를 접했다가는 자칫 다수의 의견처럼 보이는 몇 개의 악성 베스트 댓글에 휘둘려 동조하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이들이 악성 댓글에 시달리고 마음고생을 하다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지켜봤습니다. 익명성에 숨어 마구 쏟아내는 악플. 사회를 병들게 하고 민주주의의 본질까지 훼손하는 악성 댓글을 영혼의 살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왜곡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미디어 환경. 재미로, 장난으로, 혹은 돈을 벌거나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수없이 만들어지고 확대 재생산되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거짓 정보들. 우리는 지금 본의 아니게 불의에 동조하고 거짓이 사실로 둔갑하며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할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이 소리 없이 묻혀버릴 수도 있는 세상. 공동체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